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회로도를 보고 어느 부분의 문제인지 파악한 후 고치곤 하죠. 이처럼 사람의 뇌도 회로도를 보듯 훤히 볼 수 있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파킨슨병 환자의 뇌 구조를 전기 회로도처럼 만드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로써 난치성 뇌 질환의 조기 진단과 더불어서 치료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스탠퍼드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한국인 이진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멀리 미국 현지에서 전화 연결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먼 곳에서 이렇게 연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번 연구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연구인지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모든 뇌 질환의 증상은 뇌 회로에 이상이 생겨서 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뇌 질환이 애초에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몸을 움직이는 데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억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뇌 회로의 기능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물에 빠뜨려 동작을 안 할 경우 애초에 전화기가 고장난 이유는 물에 빠뜨린 것이지만 동작을 안 하는 이유는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뇌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려면 뇌 회로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뇌의 구조를 회로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뇌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 구조 이걸 어떻게 회로도로 만드신 건가요? 뇌가 회로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뇌는 뉴런이라는 특별한 신경세포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신경회로망을 이루고 그 동작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을 관장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 회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회로를 이해해야 하는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네. 저희 연구팀은 유전자공학, 광학, 의료영상기술 등을 총동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회로의 각 세포 종류별로 그 세포들이 뇌 전체의 다른 세포들과 어떻게 더불어서 동작을 하는지 측정을 하는 기술을 만들고 또 그 데이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회로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진단 전에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해답이 바로 이 뇌 구조에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정상인의 뇌 구조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의 뇌 구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똑같은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해도 각각 다 조금씩 다른 증상과 질병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들은 다 각자 조금씩 다른 회로가 손상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환자별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자들이 뇌 회로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단계가 파킨슨병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의 회로에 대한 회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스트라이럼이라는 부위에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세포가 뇌 동작을 반대로 조절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종류의 세포는 동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다른 종류의 세포는 동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인과는 달리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두 개의 세포가 관련된 회로의 균형이 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뇌 회로도 연구를 하게 된다면은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응용을 해서 당연히 치료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에 활용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린 전화기의 예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화기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전화기를 말리면 다 동작을 하진 않습니다. 운이 좋게 그냥 말려도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로 인해 손상된 회로를 고쳐야 되는데요. 회로도 없이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죠. 정확히 어느 부분의 회로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다면 진단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고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뇌에 전극을 꽂아서 회로의 동작을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전극을 꽂아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직접 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은 파킨슨병을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뇌 회로도 연구를 더 많은 뇌질환 진단이나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쓸 수 있을까요? 예, 제 연구실에서 개발한 이 방법은 파킨슨병에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네. 많은 뇌질환에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파킨슨병, 간질, 뇌졸중, 치매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방법이 환자에게 하루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뇌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대 또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공학적인 부분과 의학적인 부분 두 분야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번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요. 제가 전기공학자라는 점이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게 했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애초에 가능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자는 전기 회로를 설계하고 분석하고 그 회로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뇌도 전기 회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공학자로서는 당연한 연구 방법을 선택한 것이 뇌에 새롭게 적용되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뇌 과학 연구를 이렇게 이어가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전기 회로를 고치듯 뇌 회로를 쉽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환자별로 회로 동작 상태를 직접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확한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회로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진단하는 것을 통해 그에 맞는 치료 방법도 선택하고 또 새로운 치료제도 쉽게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연구가 이 뇌 질환을 정복하는 정말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이진형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